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안건이 광복절 특사 한 건이에요.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건데 원래는 내일 정기 국무회의 때 이제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당긴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뭐 속전속결 이런 의지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면 논란과 관련돼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논란이 많은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와 정책의 분리, 이걸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면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대통령의 이 결단과 이 하나의 뭐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 통합이라는 이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의 부분을 떼내고 나머지 국정 현안, 그러니까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다뤄질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특히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금 산재 사망 사고의 건절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이례적으로 토요일 날 대변인을 통해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이 관계부처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빨리 파가라.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면 바로 직보하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다룰 것인데, 만약에 사면하고 같이 해버리면 이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와 정책의 분리 측면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국회, 이게 임시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것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내일 이제 있을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고용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세게 발표함으로써 아마 네. 좀 분리를 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면이라는 게 그렇게 정무적인 단순한 고려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법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더라도 예외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바로 처음 단행한 그 사면은 뭐였냐면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거였고요. 권노 같은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그 사면은 두 번째 단행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공안 시국 사법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3년 후에 안희정 전 자신의 측근을 사면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취임하자마자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면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사면의 그 정신인 국민 통합과 민생 우선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면의 사자가 용서할 사자인데 전 사사로울 사자로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보훈 사면, 무슨 거래 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화성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차라리 생중계하라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절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갔는데 오늘 같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저는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벌써 결정이 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과거 뭐 전 대통령들은 측근들을 사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을 만약 사면한다고 했으면 이화영 전 뭐 부지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면했겠죠. 그러나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아마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뭐 좀 형기 한 32%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실 4년 징역형을 받아서 3년 넘게 복역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을 아마 고려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당한 고통들, 소위 말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 자녀들도 나름대로 그 대가를 치렀다는 부분을 아마 감안을 할 경우에는 죗값을 충분히 치렀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국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자녀들의 입시 부분, 비리 부분은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과도한 행보를 당하고 그런 식으로, 또 그리고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달을 깨하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렸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희생양이기 때문에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 탄핵의 물꼬를 트는데
조국 전 대표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네. 지난해 총선 때 사실 조국 혁신당이 들고 나왔던 구호가 그거 아닙니까? 3년은 너무 길다. 당시만 하더라도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이 노력들이 결국은 지난해 연말에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올해 파면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측면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등 이 해당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혹은 뭐 거래 사면 혹은 보훈 사면 그러니까 그때 뭐 일찍을 하면 뭐 조국이 빨리 돌아온다는 그런 캠페인 했던 데 대한 그런 보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정경심 교수나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은 다 패키지로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이렇게 부부를 한꺼번에 사면함으로써 사법부가 그토록 이제 말하자면 대법원까지 가서 3심 판결을 했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판결들이 그러면 대통령의 사면권 하나로 이렇게 무력화되고 말이죠.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형사사법제도가 이렇게 대통령의 사면권 하나에 좌우되는구나라는 좀 불편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놓고 관례를 놓고 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빠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전례로 이렇게 비춰본다면 그러면은 아마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화성이 높은 사안들을 이렇게 몰아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욕을 먹어도 한 방에 먹고 빨리 가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쨌든 3년 3개월 동안 그렇게 말하자면은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네. 야당이 이렇게 질이 멸렬해 있는 상태에서 논란이 되거나 좀 인화성 강한 이런 좀 휘발성 있는 이런 소재들을 한꺼번에 빨리 처리하고 나는 국정과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국민의 기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적의 시간을 거친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역풍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뭐 마음의 결정은 내렸겠고 오늘 국무회에서 발표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 정서와 법 감정 혹은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법 피해자로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어떻게 사법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분명히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 그 횡령 문제로 징역 1년 6개월에 그다음에 그 집행유예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왜 특히 광복절일까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사면이라는 건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대통령의 행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순차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안을 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말하자면 광복절이라는 더군다나 이번에 80주년인데 이런 의미에 퇴색되는 저런 분들을 끼워놓고 또 저런 분은 지금 국민을 조롱하고까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것 또한 지지층의 요구일까? 저는 이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부로 어떤 프레이밍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있을 때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네.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또 하나의 의도는 아닌지 그렇게 해서 물타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란들을 좀 미리 제거하고 가겠다는 뜻은 아닌지 상당히 좀 사실 의도가 저는 불순한 생각이 듭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것은 이완용을 친일 명단에서 빼는 것과 같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뭐 저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당수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윤미향 전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번 오늘 결정이 아마 뭐 지금 뭐 여권 내에서 뭐 원로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언을 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결정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전 정권들하고는 다르다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 윤미향 전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윤미향 전 의원의 그러니까 사면을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정의기억연대라는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때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권 그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그분들의 권리를 되찾아줬다는 그런 부분들의 아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적절한 사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사실 이 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 부분을 제기했던 부분이 했던 당사자가 이용수 할머니잖아요. 네. 이용수 할머니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하나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를 속된 표현으로 하면 등을 천 셈인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보다는 과가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사실은 이 지금 이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면이 이루어지기입니다만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또 다른 하나의 국민 일종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 이 윤미향 전 의원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을 때 비판 여론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미향 전 의원이 내보인 태도가 뭐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하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네. 상당히 이 비판하는 국민 여론을 좀 더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끝까지 고민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정은 오늘 오후에 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숙고하기로 했다라는 정도만 이제 결론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실과 원칙 사이의 고민이죠. 사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이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지금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과세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현실이라는 부분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코스피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대주주의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 10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그걸 대주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의 고민인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민심과 주심 사이의 엇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놓은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보는 민심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어디다가 하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고심은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인 반대가 있는 정책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부담일 것 같고 그렇다고 여론이 나쁘다고 바로 정책을 뒤집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의 본질은 국민 여론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주요 지지층의 이탈을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5년 증권예탁원의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을 보면 말이죠. 국내 상장 주식의 개인 소유자가 1,410만 명인데 여기에 45%를 가진 사람들이 4050입니다. 4050은 지금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지지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라고 공약을 한 거고 작년에 금투세 논란에서도 바로 발을 뺍니다. 이 정도로 이 4050 세대들이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반응성이 높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이탈할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지역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걸로 진보 보수가 나눴지만 지금은 자산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어떤 지지층에 가장 견인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추이를 보겠다, 여론을 보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이탈할까봐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아마 당에서 지방선거 1년 앞두고 뭐 이거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50억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갈 텐데 다만 중요한 거는 자 그렇다면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원적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연말쯤에 아마 이제 세수나 예산을 짤 때 기재부가 의견을 내면서 조금 절충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로 놓고 보면서 여론을 좀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이제 조정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고 이번은 아마 5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지층의 이탈을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역시나 찬탄 대 반탄으로 갈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전환기를 힘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찬탄 반탄이라고 하지만 이 찬탄 반탄의 이 구도를 만든 사람이 결국 전환기를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전환길 씨라는 사람이 지난 금요일 날 보여줬던 그 막강한 영향력이 그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대구 연설의 이후에 어제 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전환길에 대한 징계 여부가 더 초점이 될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저는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지난 대선 때 패배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보수의 재건과 혁신을 위한 이런 것들이 과제가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다시 또 어게인 윤석열이라는 구호가 다시 튀어나오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간 것 자체가 사실 전환길로 대변되는 이러한 이 상당히 좀 뭐랄까 태행적인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자각과 인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을 전환길의 힘으로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당 윤리위원회가 이제 징계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선까지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탈당 공고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당 비대위,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송원석 지도부가 너무 이 부분을 좀 안이하게 관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입당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 네. 그때 이제 뭐 마침 무슨 짐을 지우듯이 서울시당에 당신들 뭐 윤리 열든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던 것은 이미 내재돼 있었던 건 알고 있었고, 네. 당시 조만간 이제 전대가 열리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문제와 함께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했는데, 이렇게 뭘 말하자면 휘발성 높은 이슈를 이렇게 무심하게 관리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지도부의 처신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얘기하는데,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저렇게 언론인석에 앉고 선동하고 했을 때는 누군가 그걸 다 이렇게 입장도 허용하고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준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마치 전환길의 책임을 돌리고 우리는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식의 굉장히 이중적인 전 행태라고 좀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부정선거 있었고 탄핵 찬성은 배신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를 여는 세 가지 키워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근데 이미 벌써 전환길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어요. 이미 최고위원들까지도 면접 보겠다고 하는 이 와중에 이제 와서 이걸 절연하겠다고 절연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말하자면 4강 구도에서 이제 결선 투표로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당원 80%의 이 합리적 집단 지성을 발휘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는 뭐 전환기를 끊어낸 던들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이미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8월 20일 전대까지 그러면 아무런 침묵하겠습니까? 본인도 나를 징계한다면 그걸 부당하다고 본인은 여기 항거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는 이런 와중에서 어찌됐건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그다음에 뜨뜻미지근한 이런 말하자면 거리두기가 오늘 같은 화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는 어떤 식으로든 나오겠습니다만 문제는 당 일부에서는 이게 내부 총질이다. 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현실에 대한 그 뭐랄까요 상당한 비판이 거기에 모임이 있는 것이죠. 네. 앞서 제가 전환길의 힘 전당대회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진행되는 양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이 구도 자체를 전환길 씨의 의도대로 뜻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사실 뭐 전환길 씨가 윤석열 아버지를 버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소위 유력 주자들이 바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겠다, 재입당하겠다, 계엄 옹호 이야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환길의 뜻대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전환길의 면접에 응한 사람이 또 상당히 선두권을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환길의 낙점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끝나고 난 뒤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력주자 중 한 명이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전환길 최고위원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 시대착오적인 태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자신은 이춘석 의원을 징계를 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전환길, 권성동, 추경호를 강력히 조치하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당 해산을 또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건 전략입니다. 지금 정당 해산을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이 내란 프레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힘을 더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건데,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어요. 이른바 강선우 논란서부터 지금 사면 복권 논란, 그다음에 이춘석 논란까지 네.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게 이게 위헌 정당이거든요.
국민의힘에게 저렇게 강력하게 어떤 그 해산하겠다고 자극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더 반발심에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강한 대표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원 80은 더 공고하게 결집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평가받아야 될 어떤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지금 사면 복권에 대한 문제, 이춘석 논란에 대한 여권의 가장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이 다 묻혀가고 있다는 거죠.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손 안 들이고 코 풀리는 그런 지금 형국이 되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자꾸 없애겠다고 하는 게 이건 결과적으로 정치적 자유행위입니다. 아니 파트너 없이 가겠다는 게 정치에서 가능합니까?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령이고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여당 대표가 과연 여당 대표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정략적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치는 누가 보고 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강하게 위원장당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민주당에게 사탕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독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발끈했습니다. 그 입 다물라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지난 탄핵 심판 때 헌재에서 그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거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끌어냈던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까 지금 찬탄이든 반탄이든 모든 주자들이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춘석 의원 사태를 두고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하자는 그 부분은 우리 못 받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안에 있는 이 뭐랄까요. 티끌보다 당신 눈안에 있는 덜보부터 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덜보라는 것이 그게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 내란 행위 훨씬 더 엄중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건성동, 추경호 이 두 사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이니까 이 두 사람부터 먼저 하라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게 뭐랄까요, 이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쯤 이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청래의 대표가 계속적으로 거들수록요, 이런 식으로 거들수록 이 국민의힘 내에 소위 말하는 반탄 후보들의 입지가 점점 더 축소되고 네. 점점 더 전환기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는 이 일종의 찬탄 후보들의 득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당 대표가 야당의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만 네. 좀 질문을 드려보죠.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이 특검의 참관 신문으로 소환되면서 아직 내란을 끝나지 않았다. 당내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이 동조 세력이 우리 당을 빠져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몰아내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80과 여론조사 20에 이제 결선 투표가 가는 구조니까 마지막 투표가 여기에 이제 그걸 호소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상대가 이제 그러니까 내란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를 갖다가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이 와중에 우리가 거기에 아직도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한 언제나 끈은 달려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조경태의 입지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저는 승부수를 뒤집는 이제 그런 그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데 결국 이것 또한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가 없는 한 제가 네. 보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의원이 지금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점에 대한 굉장한 위기감을 드러낸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